네, 안녕하십니까. 들리세요? 들, 죄송합니다. 답을 할 수가 없는데, 또 물어봤네요. 자, 오늘 같은 날은 정말, 여러분들 뭐 짜증나시는, 부분이죠. 그죠? 시장이, 미국 시장 오를 때도 못 오르던 시장이, 오늘은 뭐, 미국 시장이 떨어졌다고 또 같이 또 세게 떨어지고, 수급은 없고, 그죠? 수급적 부분에 있어서 주변 상황은 어지럽고, 거기에 믿을 건 하나도 없고, 그죠?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이죠. 그죠? 자, 미국 시장 한번 보도록 하죠. 뭐 아까 섹터별 뭐 이야기를 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미국 시장 움직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음, 지금 뭐예요? 나스닥이 3.26% 하락을 했고, 그죠? 이제 그 부분과 연관돼서 보게 되면 지금 시장이 깨지 말아야 될 선을 좀 깨버렸어요. 지수상으로는. 요게 기본 추세 흐름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건데, 지난번, 이게 이제 큰 추세의 움직임이 나스닥이 놓여져 있는 상황인데, 여기를 살짝 깨버렸죠. 그죠? 엔비디아가 급락을 하면서, 9.5% 급락을 했으니까, 그죠? 뭐,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할 거 없이 뭐 다 떨어진 상황이니까, 나스닥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고, 반면에 S&P 500이나 다우지수는 그죠? 지지할 수 있는 라인들이 다 놓여져 있죠. 그죠? 그런 와중에 미국 시장도 사실 어제 흐름으로 보게 되면, AI 반도체, 이 기술주들이 급락을 했다고. 그런데 우리 시장은 가리지 않고 다 하락을 했죠. 그죠? 사실 미국 시장은 뭐예요? 뭐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하죠. 미국 시장은 소비재 쪽, 음, 이쪽은 오히려 강세 흐름을 보였었어요. 그죠? 뭐 좀 월마트 한번 봐보세요. 월마트 차트. 강하죠? 신고가 내고 한 치의 흐트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예요?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떨어지기 이전에, 그죠? 제가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인텔의 주가를 보여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께 몇 번에 걸쳐서. 그죠? 이미 얘네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급락하고 있었다. 엔비디아만 끝까지 버티고, 뭐 슈퍼 마이크로칩 뭐 이런 건 초점 박살났고, 그죠? 인텔, 많이 떨어졌다고 안 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이미 2024년 초에 고점 찍고 엔비디아 올라갈 때도 계속 내려오고 그죠? 그런데 오늘 엔비디아 9% 떨어지니까 또 떨어지잖아요. 이게 주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난주에도 제가 얼핏 이야기했을걸요. 그죠? 좋은 얘기만 들으시면 안 된다. 그죠? 우리 시장도 지금 미국 시장이 올랐다고 미국 시장이 오르고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시장이 더 약하다. 우리 시장이 많이 떨어졌다고 미국 시장 떨어질 때 안 떨어지는 게 아니다. 자, 우리 시장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코스닥부터 보죠. 제가 이거 여러분들께 이미 이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을 거야. 그죠? 지난주에도. 뭐, 여기서 더 올라가기를 바라면 안 된다. 그죠? 제가 8월 16일 날, 그죠? 이미 주가는 다 반등이 끝났다라는 이야기. 그죠? 8월 16일 날, 요때 요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왜? 우리 시장, 이 코스닥이 내려오고 있는 흐름은, 잘 보세요.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흐름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죠?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흐름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글로벌 시장이 급락으로 떨어진 게 요건 거지. 그죠? 요게 급락했었던, 인위적으로 여타 시장 때문에 급락했었던 거니까 이게 급락한 걸 되돌려 놨으니 여기서부터는 우리 시장만의, 뭐예요? 아니면 글로벌 시장이 더 우호적이고 우리 시장 자체의 수급이 괜찮아야 이렇게 돌아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냐면 이걸 인식을 해야 돼요. 자, 해외 시장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월별 흐름을 보자고. 여기에 그 나스닥 지금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다 그 중에서 지금 나스닥이 가장 약하니까 가장 약한 나스닥의 월봉을 봅니다. 그죠? 자, 계절적으로 보게 되면 매년 9월 8, 9, 10, 뭐 요 타임, 요 타임은 약세였어. 해외 시장도. 자, 여기가 8, 9, 10이었고,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올해 들어와서 계속 올라갔잖아. 그죠? 그러다가 지금 삐걱삐걱삐걱 하고 있는 중인 거고,
미국 시장은 전혀 지금 조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지수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요. 자, 근데 우리 시장의 코스닥을 한번 봅니다. 월봉입니다. 그죠? 초반에 1월, 2월, 3월 요때 올라갈 때는 우리 시장도 같이 좀 해보려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4월 달 미국 시장이 조정을 보이면서부터 우리 시장 코스닥은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들? 왜 그런 거예요? 코스피는 조금 틀려. 그죠? 요게 코스닥이고 코스피 코스피의 월봉 모습입니다. 그죠? 코스닥하고는 사실 거기서 그 밥에 그나물이긴 해요. 그래도 그제 비슷하게 움직이다가 어떻게 해보려고는 했잖아. 그죠? 7월 달까지는. 응? 코스닥은 그냥 4월부터 그냥 전멸이고 이렇게. 그죠? 아시아 증시도 미국 시장하고 비슷하게 움직였고 우리 시장도 비슷하게 움직이는 게 정상이라고. 근데 왜 그러냐고 도대체. 왜 우리 시장만 이렇게 더 약하냐. 중국의 지표 안 좋은 거? 여러분들 중국 관련주 하지 말라고 주구장창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한테만 해당됩니까? 자, 그러면 일본하고 대만도 한번 같이 봐. 그죠? 일본, 대만의 월봉입니다. 그죠? 대만의 월봉 거의 나스닥하고 비슷한데 요번 달만 조금 약한 거지. 그죠? 거의 비슷하게 올라왔잖아요. 대만도. 니케이. 그죠? 니케이도 거의 비슷하게 올라왔다가 요번에 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것 때문에 좀 약세를 보여도 우리 시장보다는 강하잖아. 그죠? 우리 시장보다는 강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 핵심은 거래소보다 그죠? 연봉으로 딱 보면 거래소 이제 마이너스 전환해가지고 그죠? 마이너스 3%. 응? 코스닥 어떻습니까? 코스닥 연봉 15%. 마이너스 15%.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이것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응? 금투세.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계속 돌직구에 시간 낭비하면서 매주 2주에 한 번씩 금투세 관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응? 문재인 정부 때 이해찬 총리가 그죠? 세수 확장한다고 그러면서 거래세 폐지하고 활성화한다고 금융투자협회 편들어주면서 만든 거라고. 그죠? 여러분들 잘 보시면 섹터 움직임 보면 그죠? 제한된 자금에 지금 방산이 가는 차 아침에 움직이다가 거기 두드려 맞고 그러다 보면 조선이 막 가는 차가 다 두드려 맞고 그죠? IT가 가는 차가고 막 두드려 맞고 막 이게 엄청나게 빠른 섹터 움직임이 진행되는 게 뭐예요? 기관 외국인 놈들의 알고리즘 매매가 그렇게 판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거래세를 다 없애? 더 심하게 농락당할 겁니다. 외국인 기관한테. 응? 지금 이렇게 당근책 다 할 거면 왜 이렇게 당근책까지 이런 무리수까지 둬가면서 집요하게 금투세를 시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들도 오히려 유튜브 지금 보시는 분은 들으셨을 거예요. 보셨을 분 계실 거야. 제가 언뜻 시골 가거나 벌초하러 가는데 그 유튜브를 보니까 그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하고 개인 투자가하고 통화한 게 영상이 있더라고. 어? 이거 이거 보안 이거 말고 그 전에 한참 전인 거던데. 응?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려면 법인을 만든 게 괜찮다라고 했더니 법인 만드세요. 그게 거대 야당의 정책위 의장이 할 말입니까? 개인 투자가한테. 어? 절세하고 피할 수 있으면 법인 그럼 개인 투자가 전부 다가 법인 만들어야 돼요? 왜 이렇게 집요하게 그죠? 여러분들 세세한 거 이야기하면 시간 너무 오래 걸리니까 매번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이것 때문 아니에요, 이거? 개인 투자가들이 무진장 반대하니까 그죠? 이런 보안 패키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응? 요 방식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국장에서 수익 난 건 국장에서 수익 나서 세금 내는 것보다 응? 해외 이 ISA 계좌로 투자해서 수익 나면 세금이 확 깎여. 응?
그렇지 않아도 지금 대한민국 증시에서 지금 해외로 나가고 있는데 그거 부채질 또 하는 거예요. 이런 후진 시장을 두고 열받아서 진짜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우리 시장이 여러분들이 지금 반대하고 안 하고 할 거 없이 시간이 그죠? 지금 토론도 잘 안 하잖아. 여당 토론해 갖고 제가 머리끄댕이 붙잡아 와서 토론 좀 해라. 토론해서 어떻게 결론 좀 해라. 토론 안 하잖아. 한두 명이 그냥 모여 앉아가지고 꾹적꾹적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증시가 이렇게 뭐예요? 그거를 미리 알고 반영을 하는 거예요. 수급적으로. 응? 그래서 니케이나 대만, 나스닥 이거보다 형편없이 그지? 형편없이 이렇게 왜? 시간이 그냥 흘러가면 시행을 하게 돼 있다고. 우리가 반대하고 뭐 한다고 해도. 그럼 뭐예요? 수급이 쭉 이건 아직 빠진 것도 아니죠. 시행한다라고 하면. 근데 주식 모르는 사람이 그죠? 진성준 정책위 의장 같은 사람이 응? 아직 시행도 안 했는데 왜 우리 시장이 뭐예요? 금투세 때문에 빠지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죠? 여러분들 아시잖아. 그죠? 어떤 호재 뉴스가 그 전에 호재 뉴스가 나올 것 같아서 올라갔다가 호재 뉴스가 나오면 떨어지잖아. 발표하면. 그러듯이 그죠? 뉴스 이런 거의 선행성, 주가의 선행성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럼 모르는 사람이 무슨 1,400만 개인 투자가의 이해관계가 놓여져 있는 세액제 이 부분을 하냐고. 참 한심해져 한심해. 그죠? 지금 금투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열받아갖고 그죠? 정치나 경제는 후진국이면서 그죠? 선진 과세를 하겠다라고 한다는 자체가 발상 자체가 참 의심스러워. 참 그죠? 근데 뭐 화만 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와중에 여러분들께 핵심으로 이야기한 게 이게 막 어렵게 느끼실 거야.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사실은 우리 현님들에게 지난주에도 계속 이야기한 게 이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냐? 여러분들께 지난주 수요일에도 저도 이야기했잖아요. 그 금리하고 9월달 미국 수급적으로 안 좋은 부분 그런 부분들 속에서 지금 미국의 설비 투자가 둔화가 되고 기술주 끝났다. 저는 여러분들께 반도체 하란 말 한마디도 안 했을 거예요. 올해. 응? 저는 반도체주 하나도 없어요. 기술주 하나도 없어요. 우리 회원님들. 하지 말라고. 반도체 지금 할 타임 절대 아니라고. 많이 떨어졌다고 들어갔다가 죽는다고. 진짜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 전체가 그 얘기예요. 응? 이 내용 전체가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회원님들에게 계속 이야기한 내용 중에 뭐예요? 여기 기술주는 8월 29일에도 기술주는 경기에 민감하다. 주도주에 복귀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이 기술주가 반도체와 연관된 거라고. 응? AI를 비롯한 반도체. 응? 그 흐름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절대 반도체 기술주 매도해야 된다. 응? 반도체 기술주 매도해야 되고 산업재, 자본재, 자본재가 반도체에 거기에 중간재, 미국에 수출하는 중간재든 그죠? 뭐 중국에 수출하는 중간재든 중간재 매도해야 된다. 그게 화학 이런 철강 이런 산업재 소재 압축을 확 해야 된다. 섹터 압축을 그런 내용들이라고. 그죠? 그런 흐름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지금 이 도표를 가지고 설명드렸는데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그래서 지난주에도 좋은 이야기만 섹터의 좋은 이야기만 듣지 말고 안 좋은 이야기도 들어라. 그죠? 그 부분 이건 지금 타이틀이 좀 이 타이틀이 아닌데 잘못 적었네. 그죠? 지금 글로벌 제조업 PMI 한국 수출이 미국이나 중국 이 제조업 지표 이 부분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고 거기에 이제 EU도 중요하잖아요. EU도 지금 다 50 이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제조업 지표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좋으니까 한국 수출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거기가 끝이냐? 제가 지금 반도체와 기술주 이쪽 라인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매수를 권한 적이 올해 한 번도 없어요. 응?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한 번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 타이밍을 언제로 갖고 갈 거냐? 그죠? 그거를 보려면 여러분들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었던 내용하고를 참고하면 된다고. 그죠? 잠깐만. 제가 거기 그 자료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아직도 남아 있는지. 여기 있네. 그죠? 이게 이제 지난주 이야기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이 이야기하고 맥을 같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미국 대선 앞두고 기업들이 움츠렸다. 그러니까 설비 투자가 줄어든다. 설비 투자가 줄어든다는 건 제조업 지표도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을 함께 서로 닭이냐 달걀이냐 했고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11월 5일 전까지는 11월 5일이면 언제예요? 11월 달까지면 지금 9월이잖아요. 11월까지는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 지표는 후행 인격이니까 12월 라인까지는 계속해서 지표가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가장 금리 인하를 보험성 금리 인하로 잘해갖고 주가가 상승했었던 때가 1995년인데 그때도 금리 인하하고 4개월 있다가 ISM 제조업 지수가 저점을 찍었다. 그러면 올해 9월 달에 금리 인하하고 빅커스 그러니까 0.5% 인하는 저는 11월 달에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대선 끝나고 그죠? 이번엔 9월 달에 0.25bp 인하 그리고 11월 달에 0.5% 인하 그게 적용이 일부 돼야 내년 1, 2월 달에 ISM 제조업 지수에 저점이 나올 거다. 응? 제조업 경기에 저점이 나올 거다. 그런 흐름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IT, 기술주, 이런 경기 민감, 이런 쪽 라인 부분들은 언제 선택을 해야 돼요? 12월 이후에 해도 되잖아. 응? 12월 달에 해도. 저는 그때까지는 큰 힘을 못 쓸 거라고 보니까 경기 민감주나 자본재인 반도체라든지 기술주라든지 중간재 마찬가지고 산업재 소재 마찬가지고 응? 섹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그러면 그런 흐름들 속에서 물론 오늘 이렇게 막 떨어진 거에 매수 들어갔다가 내일 반등하고 매도하고 나오고 이런 흐름으로 바라본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실 부분이고 저는 추세의 흐름을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타이밍을 그렇게 잡아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삼성전자니 하이닉스니 이런 거 전혀 지금 관심도 없다. 지수 잘 보시면 여러분들 이거지 뭐냐면 시장에서 그죠?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여러분들은 특히 초보 투자가분들은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반등할 거라고 생각을 해. 그죠? 반등이 일정 정도 반등이 들어와. 그런데 잘 보세요. 자, 삼성전자도 여러분들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죠. 그죠? 88,000원에서 7만원. 그죠? 하이닉스 한번 보세요. 24만 8,500원 가던 게 15만원. 그러면 아직 반토막도 안 났네. 그죠? 반토막도 안 났잖아. 그런데 잘 봐봐요. 왜? 하이닉스는 HBM 쪽으로 같이 올라가던 애 아니야. 그죠? 그런데 8월 5일 날 저점을 깨버렸네? 종가상 저점을? 그죠? 적어도, 그죠? 지금 지수가 8월 5일 저점을 안 깼잖아. 업종 차트 다시 봅니다. 응? 그죠? 거래소에 8월 5일 저점 이거 안 깼잖아. 지수가 여기니까 2580포인트니까. 그런데 왜 깨? 그죠? 더 약하다는 거 아닙니까? 시장보다 더 약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코스닥 오늘 허벌나게 떨어졌지만 8월 5일 저점 안 깼잖아. 그런데 왜 깨져? 깨진 거가 이상한 거지. 그런데 잘 보세요. 안 깨졌다고 편한 건 아니야. 한미반도체. 그죠? 딱 반토막 나고 있네. 그죠? 19만 6천 원에서 10만 원 왔으니까 반토막 겨우 이전 저점 지켰네. 테크인 7만 원에서 3만 3천 원 반토막 깨졌죠. 그죠? 얘네들이 HBM하고 연관돼서 가장 셌던 애들 아니에요. 반토막. 그지? 이게 8월 5일 저점인데 깨버렸잖아요. 그러면 그냥 레거시 반도체 쪽에 있는 애들은 어떠냐 봐봐.
이미 벌써 깨지고 있었어. 이미.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이해 돕기 위해서. 하이닉스는 7월 11일 날 고점, 나스닥 7월 11일 날 고점. 그러면서 내려왔고, 그죠? 야, 하이닉스가 올라가고, HBM이 올라가고, 엔비디아가 올라가고, 테크잉이 올라가니까 그 전부터 계속, 아유, 돌아서 순환해서 반도체 소부장이 갈 겁니다 하면서 반도체 소부장들은 이미 그 전부터 박살났고. 그죠? 64,000원에서 25,000원까지. 22,000원까지 내려왔네. 그죠? 다 박살, 다 4월 달에 동시세 이미 고점 치고 내려왔고. 대장인 하이닉스하고 테크인 한미반도체가 뒤늦게 내려온 거에 뿐이에요. 그 전애들은 다 박살나고 있었어. 초전 박살이. 응? PSK도 저 하이닉스하고 같이 내려오고 있었네. 그죠? 그 전애들은 이렇게 다이빙이지, 다이빙. 많이 떨어졌다고 안 떨어집니까? 이게 기술주의 위치, 반도체의 위치예요. 자, 그럼 되돌아가서 이게 자본재라 그랬잖아요. 그죠? 반도체는. 산업재 소재 쪽은 뭐 그거는 볼 필요도 없지. 그죠? 그 전 한 옛날부터 떨어지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코스닥에 시가총액을 담당해 줬었던 쪽 라인 부분들은 그나마 그죠? 그나마 지수가 8월 5일보다 조금 높은데 놓여지게 만들어준 건 먼저 내려왔었던 애들이 조금 들 떨어져서지. 에코프로비엠. 그죠? 조금 들 떨어졌잖아. 왜? 미리 허벌나게 떨어졌으니까. 그죠? 그런데 그죠? 자, 네이버 카카오 많이 떨어졌다고 이번 주가 떨어지니까 안 떨어집니까? 그죠? 하이브, JYP, SM 다시 신저가 내죠? 많이 떨어져도. 초보 투자가분들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장 지수보다 더 약한 흐름을 보이는 섹터는 내 계좌에서 자꾸 빼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게 손절이어도. 그렇지 않고 시장 지수보다 약한 쪽을 계속 가격이 싸다고 들어가면 계속 계좌가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SM이니 뭐 컨텐츠니 이런 뭐 반등 들어온다고 매수하면 안 된다. 그죠? 아직 떨어질 길이 더 남았다라고 했잖아요. 응? JYP도 마찬가지고. 지수가 이렇게 계속 떨어진 거 아니잖아. 그죠? 이게 중간중간에 뭐예요? 반등 이렇게 딱 들어올 때 들어가면 뭐예요? 여기서 많이 15만 원, 14만 6천 원이 8만 원이니까 싸다고 반토막 나서 싸다고 라고 들어갔다가 그 8만 원에서 4만 원이 오면 또 반토막이죠. 이때도 싸다고 들어갔는데 지금은 얼마나 싸? 못 팔아. 그 시장을 안 보니까 섹터의 가치를 안 보고 가격만 보고 그 가치를 정해주는 건 주식의 가치를 정해주는 건 뭐예요? 실적. 그죠? 그 실적에다가 얼마만큼 프리미엄, 성장성을 줄 거냐. 이 두 개의 곱이 주가라고. 그런데 실적이 있어도 지금 뭐예요? 이 가치를 부여하는 얼마만큼 성장성을 부여하는 그게 그 자체가 밸류를 놓아줘야 될 자체가 유동성이라는 부분 때문에 금투세 때문에 빠지고 있는 거라고.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걸 이해해야 지금의 코스닥 시장에서 뭡니까? 섹터와 종목을 선별할 수가 있어요. 그걸 이해하지 않으니까 그냥 옛날 기준으로 이 정도 실적이면 이 정도 가격이 지지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가 못해. 수급이 빠지니까. 그래서 전멸을 하는 거라고. 지금 시장을 그나마 버텨주는 건 뭡니까? 밸류업 한다고, 그죠? 보험주들, 은행주들, 그죠? 그나마 얘네들이 버티고 은행주, 보험주 이게 버텨주고, 그죠? 하락은 했지만 조선이라든지, 그죠?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조금 버텨주고 하니까 그나마 버텨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소비재 쪽에서도 내구재 소비재, 가격이 비싼 소비재 그런 게 뭐예요? 자동차. 이런 건 부담이라 그랬잖아요. 경기 침체나 미국의 경기
소비나 투자가 위축됐을 땐 부담인 부분. 자, 다시 되돌아가서 이러면 한두 건도 없어. 그죠? 이거는 그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자, 이 이야기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뭐예요? 아,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경기 침체는 없겠지만 경기 둔화 흐름이 가는데 그 경기 둔화 흐름이 언제까지? 4, 4분기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 미국 시장에서 설비 투자를 제대로 안 하고 그러니까 유축이 되고 그런 흐름이면 3분기, 4분기 실적까지도 별로 안 좋을 가능성이 있잖아. 그러니까 타이밍이 딱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버텨줄 수 있는 여력은 그나마 미국 대선이 있으니까 그죠?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주식시장을 크게 하락시키지는 않겠다. 그래서 뭐 FOMC라든지 파월 연준의 발언이 비둘기파적으로 갈 가능성은 있지만 기업들의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죠? 대선의 명확한 방향,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공약에 들어가는 포인트를 그죠? 경기 민감이나 자본재나 중간재나 이런 쪽보다는 소비재 쪽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는 게 더 유리하다. 그 소비재 쪽이 뭐예요, 여러분들? 무슨 섹터야? 아시지? 그죠? 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걸 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죠? 이거 뭐야? 여기 보면, 그죠? 이미 8월 16일 날, 어디 갔어? 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은 여러분들 그때 거기 가서 보시는 게 제일 낫어. 그죠? 여기. 이게 8월 16일이에요. 글로벌 증시 급락 이후 급반등 마무리 국면이다. 응? 급반등이 나왔잖아. 8월 16일까지. 그게 마무리라고. 지수의 반등의 마무리권. 응? 그게 8월 16일이야. 여기 날짜까지 다 있는데, 그죠? 8월 14일이네, 14일. 8월 14일. 그죠? 마무리다. 급락 이후 급반등 마무리 국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종목 섹터를 압축을 해야지. 전 압축을 다 했어. 물론 그래도 조금 내려왔지만. 그죠? 기술주 다 빼고 다른 쪽 다 쳐서 그나마 그중에서 가장 좋은 섹터가 뭐냐? 수출 흐름으로. 그 흐름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바꿔놨어 다. 자, 그러면 그 부분에서 이제 한번 보자고. 주요 섹터를 8월 수출. 요거보다. 어디 갔어? 이거는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고. 자, 여기는 그죠? 반도체 쪽은 가격은 반등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물량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들고 있다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자동차 가격과 물량 동반 둔화되고 있는 흐름이 보이죠. 이게 주가 흐름하고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가 전혀 맥을 못 쓰고 있잖아. 그죠? 해외 시장에서 자동차가 덜 팔리고 그 자동차 수출액도 내려오고 자동차 부품 마찬가지지 뭐. 그죠? 석유 제품 그나마 조금 반등하는 부분. 그래서 요새 석유화학 주가들이 조금 덜 떨어지잖아. 그 전에 많이 떨어졌기도 했지만. 그죠? 철강 뭐 볼 필요도 없어요. 그죠? 기계. 그죠? 기계 관련된 거 일반 기계 수출도 잘 가다가 갑자기 휙 수출액이 내려오죠. 그죠? 휙 가격은 상승하는데 물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지. 기계 쪽. 디스플레이 뭐 반등을 해도 큰 의미는 없고 무선통신기기 역시 마찬가지. 워낙 급락을 했으니까 조금 되돌아 나오는 정도고 2차전지 그죠? 2차전지도 가격은 하락하고 Q는 조금 반등하고 있어요. 물량은. 그 중심에 LG엔솔. LG엔솔이 유럽 쪽 배터리. 유럽 쪽에 조금 진입되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LG엔솔부터 먼저 올라온 거야. 그죠? 그 완성셀에서 LG엔솔이 유럽 쪽에서 안 좋다가 요번에 3분기
부분은 유럽에서 진입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LG 엔솔이 선발대로 먼저 올라왔고 그 다음에 양극재든 소재 쪽은 아직도 3, 4분기 별 볼 일 없다. 다만 2, 4분기보다 조금 나을까 말까 그 정도예요. 그런데 가장 나은 쪽 종목은 제가 여러분께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2차 전지 종목을 갖고 있을 거라면 양극재 쪽에서 그죠? 중장기로 투자를 갖고 있을 거라면 저는 LNF, 포스코, 에코프로비엠 이런 거보다 포스코 피처엠을 갖고 있는 게 훨씬 낫다. 응? 그 이유와 관련돼서도 이야기했죠, 그죠? GM의 신차, 그 다음 현대 기아의 보급차. 그 부분에서 조금씩 늘어나는 징조가 보여지고 있다. 그런데 실제 이번 국면, 어제 15%, 엊그제 15% 오르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이유는 아니에요. 실적 때문에 올라가는 이유는 아니에요. 요 이유야. 응? 어디서? 요거 이유. 13일 날 코스피 코스닥 시총 규모별 지수와 요 KRX BBIG, 그죠?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요 지수 정기 변경을 하는데, 그죠? 중소형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가고,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가고, KRX BBI 지수의 정기 변경이 이번 달 옵션 만기 끝나고 있는데, 그죠? 그때 포스코 피처엠이 편입 가능성이 크다. 편입이 되면 884억 원 정도의 단기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더 크게 작용을 하는 거라고. 반면에 에코프로비엠은 편출되면서 696원이 유출되고 SK바이오팜이 제외되고 그죠? 그런 수급적 단기 수급적 이슈가 일부 있기 때문에 잘 보세요.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에코프로비엠 차트야 똑같은 양극재잖아요. LNF 그죠? LNF가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LNF가 가장 안 좋다고. 앞으로도 안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남들은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어떤 전문가들은 뭐해? 에코프로비엠이 가장 좋다 뭐 이야기하면서 LNF가 좋다 지수리 좋다 막 그러는데 저는 양극재 갖고 있을 거라면 포스코 피처엠을 갖고 있어라.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중장기로 갖고 있을 거라면. 그래서 포스코 피처엠이 그런 수급의 흐름을 조금 받으면서 올라온 거라고. 실적 때문에 올라온 건 아니다. 그죠? 오히려 실적 그리고 뭐에 특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먼저 올라온 애는 LG 엔솔이지. 그죠? 이런 부분들은 뭐하고 연관돼 있었던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다 자세하게 다 이야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여튼 이 급락, 여기 급락은 요거 급락했었던 요기 급락 있죠? 7월 말에서 요 급락 그리고 포스코 피처엠으로 기준으로 보면 요 급락 그죠? 여기서 지지해야 될 라인인데 그죠? 2, 4분기 실적 이거 흐름으로는 요 정도까지 내려오고 했으면 됐어. 근데 이게 더 떨어진 건 뭐예요? 트럼프가 총상 맞으면서 그죠? 트럼프가 될 것처럼 막 난리쳤잖아. 그러면 그 다음 뭐 IRA 폐지니 뭐니 뭐 하면서 그런 부분의 하락 부분은 메꿔주는 작업인 거예요. 당연히. 거기다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 지수 변경과 연관된 부분.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그거와 연관돼서 자세한 내용은 뭡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더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여기 다 올려놨어요. 2차전지 급반등 외 그리고 KRX BBI 정기 변경 그리고 그 외에 또 이유들 그리고 요 조금 전에 봤었던 뭡니까? 요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가고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갔을 때 수급이나 흐름 부분들 이게 어떤 게 더 좋은지 그런 내용들은 그걸 참고하시면 돼. 자, 그런 가운데에 다시 되돌아와서 화장품 P는 상승하는데 Q는 주춤 그죠? 수출액 뭐 증가하고 있고 조금 주춤하고 뭐 이런데 여기에 화장품 P 상승 Q 주춤인데 요 Q가 주춤한 부분은 중국, 베트남 요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는 것도 화장품이 저는 여러분들께 좋다고 말씀을 드리잖아. 그런데 뭐예요? 화장품 중에 중국 매출이 큰 쪽 이쪽은 하지 마셔라. 그죠? 그거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어디에 매출 비중이 높은 쪽? 미국의 매출 높은 쪽. 그쪽을 해야 된다. 왜? 서방 시장 진입이 초기니까. 그쪽 비중이 높은 애들. 그래서 그쪽에 판로를 개척하는 쪽 라인. 유통을 담당하는 쪽. 그죠? 그게 뭐예요?
실리콘2. 그죠? 그리고 화장품이 잘 나가는 쪽에서, 그죠? 화장품을 제조하는 쪽, ODM이든 OEM이든, 그게 한국 화장품 제조, 코스메카 코리아, 한국 콜마, 코스맥스인데, 코스맥스는 중국 비중이 높아. 그러니까 코스맥스는 빼고. 그죠? 그 브랜드 쪽에서 확실하게 성공한 브랜드. 그러면서 지위를 확보한 기업, 이런 쪽은 공략을 해도 되지. 그죠? 그 아닌 건 쳐다보지 말고. 그죠? 선박, 조선 개선됐어요. 그런데 왜 조종받아? 제가 이야기했었잖아요. 조선은 수주산업인데, 그죠? 그 전에는 마이너스 막 이렇게 했을 때 이미 주가가 올라왔다. 그죠? 제가 HD 한국조선해양 여러분들께 공개적으로 추천했던 때가 얼마입니까? 그죠? 15만 5천 원인가 그랬을 거야. 그죠? 우리가 14만 원이 들어갔었을 때니까. 우리가 여기서 들어갔고, 여러분들한테 공개서 관심 가지라 했던가 요때야. 그죠? 그리고 이만큼 올라왔잖아. 선행에서 올라왔으니까 조정을 보이는 거지. 그죠? 그리고 조선은 뭡니까? 이 라인 HD 한국 조선해양으로 보면 지금 위치에서는 서서히 사들어가도 되는 위치야. 그런데 여기 이격 조정이 아직 남아있어. 얘 올라오는 시간. 그죠? 여기서 바로 시세 내기 쉽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들 화장품 유통 대표적인 실리콘2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도 떨어졌어요. 그죠? 다른 쪽 라인 부분보다 양호하죠? 왜? 매출과 영업이익이 확 성장해서 우리가 처음에 들어갔었던 자리가 11,900원인데. 그죠? 그 11,900원에서 54,200원까지 올라갔으니 조정 보이는 거 당연한 거고. 기간 조정, 간격 조정. 그죠? 그리고 박스 라인에서 요 하단. 여기 위치라면 크게 다른 섹터, 다른 종목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 그와 관련된 수치나 내용 이런 건 뭐예요? 그죠? 여기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어. 농수산식품, 화장품, 패션 의류, 유아용품 이와 관련된 근데 안 봐. 그래서 진짜 이것도 안 올릴까 생각 중이에요, 사실. 진짜 엑기스인데. 그래서 올려주기 싫은데 시장이 안 좋아서 올려드린 거야. 물리려면 차라리 저쪽 가서 물리는 게 낫다. 그런 데이터의 내용들을 그죠? 내가 어느 라인 부분에서 여러분들 이거 똑같은 거예요. 실적을 바라볼 때 그리고 수급을 바라보고 시장을 전반을 봤을 때 주식 지금 여러분들 현금 확보하자 그러면 다 하실 겁니까? 못 할 거잖아. 그죠? 못 하실 거잖아. 그런데 저는 지금도 그죠? 바꿔야 된다고 보거든요. 많이 떨어졌다고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은 없어요, 여러분들. 어느 쪽으로 바꾸느냐, 어떻게 바꾸느냐의 문제인 거지. 아까 수출 실적과 관련된 부분 하나만 도표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다 보시고 하시는 거지. 섹터 종목 매수하고 매도하실 때 내 섹터가, 내가 보유한 섹터가, 내가 보유한 종목의 섹터가 업종이 괜찮은지, 수출 실적이 괜찮은지, 그 기업의 실적이 괜찮은지 그런 거 다 감안하고 주식을 매매하시는 거지. 그거 안 하고 하면 100전 100패입니다. 100전 90패예요. 10번 중에 한 번은 성공할 수 있어. 그래도 실적 없어도. 그제? 그런데 공부하고 해도 쉽지 않은데. 그제? 공부도 안 하고 한다? 그건 뭐 모르겠어요. 그죠? 요 도표 한번 보여드리려고. 자, 식품, 농수산 식품. 그죠? 전년 동기 대비 7월, 8월 달에 감소폭이 크죠? 24% 감소, 8월 달에 15% 감소. 왜 음식료 업종이 6월 이후 7월부터 약세를 보이는지 지표로 보여주고 있잖아. 7월 달엔 좀 괜찮았는데 8월 달 참. 8월 달에 마이너스 15%. 7월 달까지 6, 7월 달엔 괜찮았지. 그죠? 삼양식품도 횡보하고 있었고. 그런데 8월 달 요 15% 감소. 화장품 꾸준히 증가. 그죠? 물론 7월보다 29.7%보다 전년 동기 대비 20.9%니까 조금 낮아졌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베트남과 중국 때문이라고. 패션 의류 계속 마이너스죠.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의류주들이 별 볼 일 없고. 생활 유아용품 좀 나은데 이건
접근할 만한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종목이 없어. 우리 시장에. 그죠? 수출만 좋은데 내수는 별 볼 일 없으니까. 의약품은 괜찮잖아. 거기에 생물보안법. 그래서 여러분께 이야기했었던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 유한양행, ST팜. 그죠? 그 정도에서 차트를 잘 보시라고 했었던 것도 그거고. 그죠? 그런 이 수출 아까는 뭉뚱그려서 섹터를 봤다면 그 다음에는 그 종목이 내가 보유한 종목의 그 흐름까지도 수출 실적이나 이런 흐름도 다 봐야죠. 그렇게 봐도 힘든데. 그죠? 올해 그나마 그죠? 전력기기, 연초에는 전력기기, 그 다음에 조선, 화장품, 그죠? 음식료, 방산 그런 쪽을 했으면 그래도 뭐 최고점에 샀다면 힘들겠지만 그죠? 그런 타이밍의 섹터 부분을 매매를 했다면 양호한 거고 그렇지 않은 코스닥의 종목 부분을 매매를 했다면 박살이 나는 거예요. 3분의 1 토막은 기본이야. 3분의 1 토막은. 여러분들 한때 이런 종목 좋아했었잖아요. 그죠? 저도 옛날에 매매한 적이 있어요. 햄트로닉스, 텔레칩스. 그죠? 지금 올해는 쳐다도 안 봤지만. 그죠? 반토막시 딱딱 나는 거 3분의 1 토막시 났어. 코스닥은. 그죠? 고점 대비 다 3분의 1 토막시 나는 게 당연시하게 났어요. 3분의 1이면 올해 3분의 1 났으면 백지수 그거보다 더한 애들이 수두룩하니까. 그런데 미국 시장이 그죠? 조정받으면 우리 시장 먼저 많이 떨어졌으니까 올라온다? 그런 순진한 생각하지 마시라니잖아요. 지금 정신 차려야 될 건 그죠? 어느 흐름 부분에서 새로운 주도주 그게 힘을 받느냐? 그때 그 주도주를 타야 지금 손해본 걸 또 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주식은 많이 떨어졌다고 다음 해에 올려주는 거 그거 크지 않아. 섹터가 변하지 않으면 그게 주식이에요.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지수가 올라간다고 다 같이 올라가거든요? 아니잖아요. 피 터지게 공부하고 그러면서 하루 종일 모니터링하고 뉴스 관찰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시장의 상황을 분석을 해야 돼. 오늘 그나마 다행인 건 그죠? 외국인들이 장중 내내 9천 계약까지 선물 매도 때리면서 하방으로 쭉쭉 밀어서 끝까지 밀다가 그죠? 동시효과 끝나고 선물을 확 줄였지. 이 양아치 놈들의 패턴이에요. 그죠? 외국인들이 8월 16일, 8월 14일 응? 그 이후로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안 해, 현물을. 프로그램 가지고 선물 가지고만 매매하고 오늘 아침 갭 떨어지고 나서 한 1,500계약 매수하면서 프로그램 매수 유발시켜가지고 양봉 만들다가 개인들 따라 들어오니까 뭡니까? 다 매도로 전환. 그러면서 선물을 9,000계약까지 매도 때리다가 그죠? 동시효과 딱 들어가서 쭉쭉쭉 짓밟아 놓고 시장 지수 쭉쭉 짓밟아 놓고 동시효과 들어가서는 1,346개로 확 줄여놨잖아. 그럼 내일 떨어지면 지수 떨어지면 반등 타임이라는 거지. 단 오늘 ISM 서비스업 지수 발표하잖아. 그죠? 이 외국인들도 타이밍이나 흐름이 딱 좋은 거야. ISM 제조업 지수 조금 삐걱거리니까 확 무너뜨리고 그 다음 ISM 서비스업 지수 오늘 발표되는 서비스업 지수는 지난달보다 미치야. 예상도. 그죠? 예상도 미치니까 그죠? 그 지표 가지고 올라갈 수는 없잖아. 쉽지 않잖아. 그죠? 그런 다음에 그 다음 금요일에는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 발표나 지난달에 한번 그것 때문에 두드려 맞았어. 그런 공포감을 느끼게 만들어. 그러니까 딱 밀 때, 그죠? 지수 밀 때 딱 좋은 타이밍이었지. 수목금이. 거기에 우리 시장은 저 금투세 저 지랄 같은 거 보안 책임이 뭐니 하면서 흘린 거지, 그죠? 간본 거지, 개인 투자가들을. 그제? 입법한 게 아니야, 아직은. 방송국, 한경에서 나온 첫 단독 보도했으니까 거기다 살짝 흘려갖고 주식 투자가니 개인 투자가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반응 보려고 살짝 흘린 거잖아. 응? 이게 요 정도에서 괜찮을까? 하고 간본 거죠. 응? 어떻게 1,400만 개인 투자가의 그런 과세 정책을 지금 시행 이제 몇 개를 남지도 않았는데 토론 자체를 안 하냐고. 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누가 지적하고 이러는 것들을 공당들끼리 토론하고 머리 쥐어박고 그러면서 이쪽이 싫어하는 거 왜 싫어하는지를 답을 해주고 그게 토론 아닙니까?
글로벌 시장보다 더 박살내게 만드는 그런 수급적 흐름을 하면서 뭐 금투세 아직 시행도 안 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 금투세 때문이 아니라고? 아유 진짜 초등학교보다도 못한 아유. 또 혹시 또 정치적으로 또 무슨 먼당 해가지고 또 그럴 거면 제 주식 방송 듣지 마시고 아셨죠? 저는 주식 관점이야. 오로지 우리 개인 투자가보다 저는 저를 믿고 저와 함께하는 우리 회원님들이 수익 나기 위해서 물론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종목도 떨어졌다. 그런데 저는 자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떨어진 종목을 이렇게 떨어져서 이런 종목을 자신 있게 더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신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에 대한 저는 신념이 있고 저는 제가 우리 회원님들이 보유한 종목이 반드시 시장보다 지금 더 낫고 그 더 나은 가운데에서 돌아 나오면 더 빨리 더 세게 돌아올 것이라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 차이야. 폭풍우가 몰아칠 때 주식이 시장이 급락을 할 때 그죠? 폭풍우가 몰아쳐서 우산을 쓰고 있어도 비를 맞게 돼 있어요. 그죠? 우산 썼다고 비 안 맞지 않아. 그러나 폭풍우가 계속 오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지금 무지 덥다고 한겨울에 추운 날이 안 올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서 오잖아. 그죠? 그 폭풍우에 속옷만 안 젖으면 된다. 속옷이라는 건 뭐예요? 펀더멘탈. 응? 겉옷이 젖은 건 그죠? 그 폭풍의 정점이 지나면 겉옷은 금방 마를 수 있어요. 펀더멘탈만 훼손되지 않으면 돌아 나올 수 있다고. 그런 종목이다라면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이 그런 종목이라면 제 생각하고 있는 시황이나 업황 이거 하나도 개의치 마세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제 이야기는 맞을 확률이 51%, 틀릴 확률이 49% 정도다. 주식은 그렇습니다. 적어도 내가 보유한 종목이 떨어졌을 때 더 살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다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이 폭풍우만 지나가면 되니까. 그런데 떨어지면 쫄려? 떨어지면 그제 가서 펀더멘탈 찾아? 괜찮은지 아닌지? 그럴 거면 주식하지 않는 거예요. 주식 떨어져서 공부할 거면 주식하지 마세요. 주식은 매수하기 전에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 진로대로 가느냐 안 가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 흐름에 함께 동참할 딱 기회야 지금이. 아셨죠? 추석에 저는 할인하고 뭐 이런 거 별로 싫어하는데 그죠? 그럼에도 뭐 하시네, 그지?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제 시황, 제 섹터에 대한 생각 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고 그죠? 참 어려운 장이에요, 그죠? 정말 짜증나는 장이고 왜? 옆에 애들이 조금 저점을 깨지 않고 좀 버텨줘야 다른 애들이 그러니까 실적이 좋고 펀더멘털이 괜찮은 애가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죠? 안 좋은 애들도 저점을 깨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만 나오면 그냥 저점이 그냥 깨져. 그만큼 수급이 안 좋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미끄럼 타는 거. 저 고점이 보이지도 않네. 55,900원이 쭉 8,000원 왔네. 그지? 응. 이거 다 물렸을 거 아니에요. 2년 매매한 사람들이. 이런 종목이 한두 개가 아니야. 왜? 금투세 때문에. 간 보는 거에 넘어가지 말라고 여러분들. 그죠? 간 보면서 응? 간 보면서 요 정도 해주면 응? 요 정도 뭐 좀 해주면 그죠? 요렇게 해주면 괜찮겠지. 아니 이렇게 할 거면 뭐하러 금투세를 해? 세수 확대를 하며 거래세 다 빼주고 이거 하고 하면 꽝인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배고파. 어디 갔니? 어디 갔니?